시작해볼까? 자, 전기에너지의 발전과 수송량. 저번 시간에 발전 수업했죠. 우리 현이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선생님하고 또 앞부분 다시 할 거야. 여기는 뒷부분이야. 그래서 발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원리를 좀 설명을 해줄게. 여기에 이제 이게 물리학 원하고 이제 니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물리학 원 수준으로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전력 수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먼저 발전에서 우리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겠죠. 뭐를 만들어내는 거냐면 유도 전류야. 니네 코일에다가 자석을 집어넣었을 때, 그죠? 코일에 자석을 집어넣었을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 그림 많이 봤지? 이렇게 생긴 실험 장치가 있단 말이지. 이렇게.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떻게 돼? 도선 코일이 이런 식으로 칭칭칭칭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검유계라고 하는 전류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코일만 칭칭칭칭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때 여기다가 이제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지. 여기 이제 아랫부분을 우리 N극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S극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놨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우리는 보통 이쪽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이라고 하고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 Y 방향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Y 방향을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니? 다 배웠지 이거? 자석 N극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자기장의 특징은 이렇게 자석 끝이 되게 촘촘해. 그리고 멀어질수록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멍에 면적이 일정한 상황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자석을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밀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지그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평형의 원리에 의해서 얘를 갖다 없애려는 방향으로 이 코일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가 N극이 들이밀면 얘도 N극이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 S극이 S극이 생기겠지. 전류와 자기장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다겠죠. 이건 배웠지? 전류하고 자기장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I가 흘러가고 전류에 그 주변의 직각으로 원형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관계, 오른나서 법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N극이 이렇게 N극을 들이밀면 N극이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생기니? 일로 이렇게 흘러. 반면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위로 빼면, 즉 플러스 Y 방향으로 빼면 N극이 도망가는 거잖아. 우리 밀당 법칙이라고 했죠. N극이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반대로 S극이 생겨야 돼. 그래서 여기 N극이 생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니까 이렇게 돌지. 그래서 여기엔 이렇게 흐른다. 봐서 봐.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검육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0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걸 넣었다 뺐다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생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교류 전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전류야. 여기가 시간이겠지. 이렇게 생기더라. 우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전류를 얼터네이팅 커런트라고 해서 AC다 이렇게. 그래서 방향이 계속 바뀌는
이런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교류 전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유도 전류라고 해. 그래서 이 경우에 유도 전류를 많이 발생시키는 방법은 어쨌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 자기장의 변화가 세야 되니까 렌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자석이 센 자석이 들어와야 돼. 즉 뭐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자석 밀도라고 하는 B가 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변화량이 커야 되니까 자석의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래서 넣다 뺐다를 빨리 하면 변화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유도 전류가 많이 발생하더라. 세 번째 이제 뭐예요? 코일의 가문수를 많게 하더라.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되더라. 이렇게 상대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석을 가만 놔두고 코일을 넣다 뺐다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움직임이 있어야 돼. 변화량이 있어야지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많이 발생하려면 이런 거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렌츠의 법칙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면적은 그대로인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자석 끝부분이 되게 촘촘하고 밑에는 좀 듬성듬성하지. 여기에 자석을 밀어넣으면 촘촘한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반대로 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N극을 밀어넣으면 N극이 생기는 거야. N극을 빼면 S극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할 때 방향이 반대로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류가 발생하더라. 이걸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 적용시킨 거야? 발전기에다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가 있었어? 우리 발전 배웠죠. 풍력 발전도 있고 화력 발전도 있고 원자력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력 발전도 있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를 돌리는 거야? 터빈을 돌리는 거죠. 이게 어디에 들어 있는 거야? 터빈에 들어 있는 거야. 터빈에는 안에 자석을 동그랗게 파가지고 거기다 코일을 집어넣은 거라고. 이게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거기서 교류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터빈을 돌리는 그 에너지가 뭐예요? 증기에 의한 에너지, 물을 끓여서 열 에너지로, 그 다음에 물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낙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거 바람개비를 돌리는 거지. 그 뒤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들어있는 거야. 자석하고 코일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삐글삐글 돌리다 보면 거기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더라. 우리가 쓰는 건 거의 대부분 그래서 교류로 들어오는 거야. 저 돼지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저 전기 있지, 우리 가정에 쓰는 거 전부 다 교류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화에도 나왔는데 커런트워라는 영화에 그게 나와요. 이게 우리 지금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테슬라하고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 알지? 에디슨하고 이 전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직류를 주장하죠. 테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하지. 우리가 지금 교류를 쓰고 있는 거 보면 테슬라가 이겼어. 테슬라가 이겨서 교류를 쓰게 돼. 왜 교류를 쓰게 됐는지는 오늘 수업의 이제 핵심이죠.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전력 수송할 때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낸 게 바로 교류예요. 그래서 변압기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교류다. 그게 핵심이야. 직류는 그 변압기를 쓰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여담인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에디슨이 발명가잖아. 에디슨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직류가 더 좋다는 걸 인식시키려고 에디슨이 발명을 하죠. 무슨 발명을 하냐면 전기 의자를 발명하죠. 사용수들 사용을 시킬 때 쓰는 전기 의자. 그 전기 의자를 교류로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빠직빠직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교류는 진짜 무서운 거. 사실 교류가 좀 위험한데요. 그래서 교류는 진짜 위험한 거. 이런 인식을 주게 된 게 근데 결국은 에디슨이 졌어. 그래서 교류가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된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직류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교류를 쓰는 이유가 이제 상호유도라 그래가지고 우리 조금 이따 변환케 할 거거든. 전력 수송할 때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류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렌츠 법칙 나왔을 때 유도 전류 개념이 나오면 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유도 전류라고 하는 거 이 렌츠 법칙이 뭐라 했니? 외부 잔장 변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이게 렌체 법칙. 이게 렌체 법칙. 우리가 이제 물리 1에 가면 또 물리 2까지 넘어가면 이걸 패러데이 법칙으로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 통합과학 과정에서 보일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심화 과정으로 이 렌체 법칙을 조금 다른 표현을 선생님이 좀 그려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이런 애가 있어.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XX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균일하다 또는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옛날 사람들은 자기장이나 전류를 이렇게 화살로 표시했다. 화살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칠판면 안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면 이 뒤에 꽁무니가 보이겠지. 그래서 X라고 표시한 거야. 이게 만약에 칠판면에서 우리한테 튀어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보이겠니? 이 화살 초기 앞부분이 이렇게 점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앞으로 니네들한테 이렇게 자기장 영역이나 전기장 영역에 X라고 표시가 되면 들어가는 영역이야. 점으로 표시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화살 초기 전부 칠판으로 박히는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정사각형 도선을 회로로 하는데 얘를 갖다가 일정한 속도 V라는 속도로 여기 집어넣는 거야. 이럴 때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걔네들한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자기장은 균일한데 들어가면서 뭐가 바뀌는 거야? 면적이 바뀌는 거야. 아까 여기는 어떤 거니? 면적은 그대로인데 이 구멍의 면적은 그대로인데 자기장이 바뀌었잖아. 자기장의 정도가 바뀌었지. 근데 여기는 지금 자기장은 일정한데 뭐가 바뀌는 거야? 얘가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문제 없어?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딱 아무 문제 없어. 도선의 내부에 자기장에 아무 변화도 없잖아.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 얘가 여기쯤 왔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이 지금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잖아. 어떻게 변화가 생겼니? 들어가는 자기장이 늘고 있지. 자, 저 회로 안에 요만큼 면적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렌츠의 법칙은 뭐라 그랬어? 외부 자기장 변화. 자, 변화가 뭐야? 들어가는 변화지. 들어가는 게 늘고 있지. 그럼 이거 상쇄시켜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나오는 게 늘어야지.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걸 상쇄시켜야 되니까 자기장이 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나오는 게 생겨서 전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오른나서 거지. 얘가 들어갈 때는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완전히 들어가잖아. 여기에 이제 쏙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꽉 찼지 자기장.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동 점점 이동하겠지. 계속 꽉 차 있지. 여기 이동하지. 계속 꽉 차 있지. 여기 이동하지. 계속 꽉 차 있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내부에 계속 꽉 차 있잖아. 자기장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공간에 통과할 동안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유도 전류가 안 흐른다고. 여기 이 구간에서는 유도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야?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오는 중에만 유도 전류가 일로 흐르는 거야. 완전히 쏙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쏙 들어가면서 여기 쏙 들어간 상태까지 여기 구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서. 들어가는 애가 꽉 찼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애가 줄고 있지. 들어가는 애가 줄고 있으니까 그거에 반대는 뭐야? 들어가는 애가 늘으면 되지. 들어가는 게 줄고 있는 변화니까 들어가는 게 늘어야지. 들어가는 게 늘어야 돼. 어느 손가락에 들어가는 거지. 늘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플러스 방향이다 그럼 얘는 반대니까 마이너스 방향. 들어가는 때하고 나올 때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가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응용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발전에서 나오는 예시가 렌츠의 법칙을 이용한 거고, 니네 발전기의 원리는 알잖아. 사실 해봤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자석을 가운데를 동그랗게 파가지고 여기 이제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도선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판상 도선을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는 거야?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막 쏟아지겠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장이 막 쏟아지고. 그랬을 때 이거 파란색 도선에다가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이걸 돌리는 거야. 이 돌리는 역할을 하는 애를 여기다 이제 물을 떨어뜨려 갖고 돌리던지, 증기터빈, 증기를 뜨거운 증기로 돌려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던지, 그럼 얘가 돌 거 아니에요. 이 돌면서 이 도선의 면적 안으로 자기장이 점점점 증가하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야. 이게 발전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는 똑같아.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똑같은데 이걸 이제 좀 형태를 바꿔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자석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그 안에다 코일을 집어넣어서 코일이 돌게끔 만드는 거예요. 유도전류를 만드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런 발전소가 수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런 애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오늘 수업은 뭐냐면 수송에 관련된 얘기야.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 각 가정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각 가정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태유야, 누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네 잘 알겠지만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력 발전을 예를 들어보자.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댐이 있어야 되는데 댐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많이 들어.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 저기 산, 저쪽 어디 높은 산, 물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를 딱 막아가지고 댐 공사비가 많이 들리지. 막아서 물을 가둔 다음에, 그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찼을 때 어떻게 돼요? 용수 조절도 해가지고 홍수 때는 물을 좀 막기도 하고 가물 때는 물을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물 조절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 많이 올 때 물을 이렇게 해놓고 물을 방류할 때 물을 내리면서 이 낙차로 포텐셜 에너지죠.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그걸 갖다가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 터빈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해내는 전기야. 그게 발전소입니다. 전력 수송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발전소가 이렇게 있다 해봐. 여기가 발전소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봅시다. 발전소에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일반 가정이죠. 우리 태우 졸려? 자 여기 태우네 집이에요. 집이 좋죠? 태우는 항상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줄에다가 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태우는 꼬리도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눈도 예쁘고 털이 항상 붙여보십니다. 오늘 1년 만에 샤워를 했어. 털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이 털을 말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새는 뭐 개들 털을 말려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어넣고 막 갈아줘가고 이제 헤어 드라이도 많이 말린다고요. 그래서 태우가 선생님의 발전소에 전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500원어치를 좀 보내달라는 거야, 전기를. 왜? 그랬더니 자기 털 말려야 된대. 털 말려야 된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화를 내죠. 700원 내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화를 내면서 왜 700원을 내? 난 500원어치만 있으면 털 말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700원을 내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알아듣게 설명을 하지. 내가 지금 거리가 멀리 있어. 근데 네가 700원을 내줘야지. 내가 700원어치를 보내면 얘가 저항 R이 있기 때문에 도선을 타고 가다가 손실되는 게 한 200원어치가 손실돼. 그러니까 네가 700원을 내야지. 내가 700원어치 보내주면 200원어치 손실되고 네가 500원어치를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래야지 털을 제대로 말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700원을 내서 나한테 700원어치 전기를 사서 내가 700원어치를 보내면 가는 도중에 200원어치가 손실되더라는 거야. 얼마나 그죠? 아까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돼? 저 가는 도중에 이 고압 송전선에서의 이 저항 때문에 손실되는
이 전력을 갖다가 좀 아끼고 싶은 거야. 그죠? 손실 전력을 좀 줄이고 싶은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기적인 기호를 좀 알아야 되죠. 우리 오메 법칙에 V는 IR 유명한 식이 있지. 중학교 때 이런 식 배웠죠. 그 다음에 전력식이 있어. P는 VI라는 식이 있어. 우리 얘를 갖다 뭐라 그래? 전력이라고 얘기하죠. 전기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일의 효율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만든 최초 전력을 이거 우리는 생산 전력이라고 해볼게. 생산 전력을 자 V0에 I0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제 얘를 보냈을 때 여기로 갔을 때 도착 전력이 V에 I0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여기 I0는 같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회로에 도선이 하나니까 전류는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틀리니? 전압이 틀리지. 전압이 좀 줄었죠. 변했지. 여기로 가는 도중에 자 델타 P라고 하는 우리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손실 전력이야. 이 손실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겠니? P0 마이너스 P겠지. 이거는 보낸 전력이고 이건 가정에서 받은 전력이야. 그 차이값만큼이 도선에서 소모돼 버린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갖다 좀 예쁘게 풀어볼까? 자, 델타 P는 자 P0니까 V0, I0 이렇게 풀 수 있지. 마이너스 V에 I0 이렇게 풀 수 있죠. 이거 묶어봐. I로 묶어버리면 델타 V죠. I0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다시 해볼까? V0 마이너스 V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얘는 변화량이니까 델타 V, I0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너네 V는 IR로 쓸 수 있잖아, IR. 그죠? 여기 R이니까 이거 R로 쓸 거야. 여기는 V는 I0에 R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I0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I0 제곱에 R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손실 전력 공식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사실은 몰라도 되고 너네는 이거 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I0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P0에 미안해. V0에 P0라고 쓸 수 있더라.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일단 P를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V0에 P0에 제곱에 R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공식처럼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돼요.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V0분의 P0의 제곱의 R이다. 이 공식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얘를 줄이는 거잖아. 얘를 줄이는 거죠. 얘를 줄이는 거. 자, 그러면 밑에 식 한번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여기다 굵직하게 써볼게요. 손실 전력 공식을 이렇게 쓰면 된다고. V0분의 P0 제곱에 R이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봐봐. 얘를 줄이는 방법이잖아. 얘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얘를 줄이거나 얘를 줄이거나 얘를 높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맞아요? 이 식에서 얘를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 중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걸 빼버리자고. 산속에 있는 도선 이거 바꿀 수 없잖아. 이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얘 털 말리자고 도선 다 바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왜? 지금 소비자는 500원어치 전기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손실 전력이 무서워서 이게 손전 전력이거든. 보내는 전력이거든. 생산 전력, 보내는 전력. 이걸 줄일 수가 없잖아. 나는 지금 500원어치 전기가 필요한데 손실 전력 때문에 50원어치만 보낸대. 말이 안 되죠. 그럼 소비자 화내겠지. 겨털도 못 말려.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그죠?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500원어치가 필요한 건데 이게 줄여야 된다고. 이걸 줄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500원어치 이상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송전전압을 높여가지고 손실 전력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송전 전압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뭐를 한다? 고압 송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왜 고압 송전을 하게 되고 산속에 고압 송전선이 있는지, 그죠? 지직 귀가 조금이라도 막 소리 나면서 막 그런 고압 송전선이 막 전기를 나르잖아. 이 고압 송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송전 전압을 n배 상승시키면 손실 전력이 어떻게 되는 거니? n제곱분의 1배가 되는 것이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송전 전압을 n배 높이게 되면 손실 전력은 제곱의 형태로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해서 맞죠? 제곱이지? 제곱의 반비례한다. 대우야,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다.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송전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가끔 이 문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델타 P가 I0의 제곱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이것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설명도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P0가 V0, I0이기 때문에 그죠? 자, 어떻게 되는 거니? 이 송전 전압을 송전 전력은 보내는 전력은 변함이 없잖아. 이건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송전 전압을 우리가 n배로 높였지. 자, 이걸 n배로 높이면 이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얘는 전류는 송전 전류는 n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n분의 1이 여기로 들어가면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n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자, 다시 자, 두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다. 자, 이걸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얘를 높이거나 얘를 줄이거나 얘를 줄였는데 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송전 전압을 높인다. 송전 전압을 높이면 그래서 고압 송전을 하는 거야. 송전 전압을 높이면 n배 높이면 여기다 n배 집어넣으면 n제곱분의 1배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식도 있잖아. 이 식으로 이걸 설명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P0는 V0, I0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송전 전력이고 송전 전압이고 송전 전류야. 그런데 이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V 곱하기 I란 말이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n배 높이면 이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n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 n분의 1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n제곱분의 1배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전력 수송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자? 송전 전압을 n배 높이면 n제곱분의 1배로 줄이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적어놔봐. 필기하세요.